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2023년 해커톤 수상작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파이 앱 메인 화면에 이미 해커톤 관련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파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란을 접속해 보시면요. 텍스트 형식으로 해커톤 수상작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파이 해커톤 수상 앱에 대해서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들은 다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상 앱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승작 앱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Pulse for Pi라고 해서 파이의 설문조사 앱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웹 3.0 기반에서 누구나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에 응답을 한 파이오니어들에게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지급을 한다. 이런 앱이 되겠습니다. 코어팀에서는 이 앱의 간편성이나 하나의 핵심 사용 사례,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및 경험, 그리고 파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유틸리티와 함께 우승 앱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웹 3.0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추상적이기만 했던 그런 개념들이 이제 여러 웹 3.0 플랫폼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튜브는 대표적인 웹 2.0 시스템이죠.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 모든 중앙에서 모든 서비스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고 사용자가 그 위에 올라타서 사용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은 광고주를 모아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적당한 알고리즘을 거쳐서 제 영상에 광고를 노출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면 그 광고 수익의 반 정도를 구글이 가져가고 또 나머지는 영상 제작자 저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화된 구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이러다가 일방적으로 채널이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다가 제 수익 배분을 구글이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딱히 이것을 헤쳐나갈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웹 2.0은 오랜 시간 이런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진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수록 이런 공용 기업에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잠재적으로는 매우 큰 리스크를 또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딜레마를 해결할 부분이 바로 웹 3.0 시대의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중앙에서 한 기업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배제해버리고 마치 협동조합의 철학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개인이 공정하게 참여를 하고 그 생태계 기회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웹 3.0의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Pulse for Pi라는 앱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또 클리어하게 웹 3.0으로의 방향의 한 부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모든 투표나 이런 조사를 보면 대부분 원웨이죠. 한 방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ulse for Pi는 그것을 웹 3.0 구조로 다시 진화시켰다는 것인데요. 설문조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도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탈중앙 토크노믹스가 필요한데 이것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파이코인으로 가능하게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실제 이 개발자는 1차 해커톤에 파이 커넥트라는 프로젝트로 참여를 했던 개발자였지만 안타깝게 실패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해커톤이라는 데에서 요구하는 이 시간 대비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스케일 다운을 했다. 즉 사이즈를 줄여서 핵심 부분을 완성시켜서 다시 해커톤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했지만 이번 파이 해커톤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관통했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또 영상에서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설문조사를 만들고 테스트넷에서 파이 지갑을 통해 페이를 하는 것까지 증명을 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내었지만 지금은 파이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는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 PC 일반 브라우저에서 주소로 접속을 해서 샘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Pulse for Pi 웹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What question does your poll aim to answer? 이라고 해서 자, 귀하의 설문조사는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까? 일단 랜덤으로 아무 단어나 제가 넣어볼게요. 저는 뭐 일단 크립토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oceed 다음으로 누르게 되면 자,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설문조사에 포함할 옵션 수를 몇 개로 고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 6개로 골라서 next 누르고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다음 질문이 각 응답에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싶습니까? 제가 설정을 뭐 한 0.0001로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원파이가 되게 가치가 높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next를 누르게 되면 자, 다음 질문이 언제 인센티브를 분배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응답 바로 직후에 유저에게 준다라는 옵션이 있고 네, 사용자 응답 후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난 후 예, 투표 종료 후에 인센티브를 나눠주겠다.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는데 저는 end of poll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완성 누르면은 제가 이때까지 설정한 그런 옵션들이 보이고 그래서 generate options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AI generate가 된 질문들입니다. 지금 뭐 샘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AI 생성 옵션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질문들 볼게요. 크립토 관련 질문들 보면은 네, 저는 해석이 안 되네요. 네. What is your favorite cryptocurrency? 네가 가장 좋아하는 크립토는 무엇이냐? So, what are your thoughts on cryptocurrency? 그리고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Do you own any cryptocurrency? 당신은 크립토커런시를 소유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맞으면 proceed to payment. 이제 결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옵션들이 있고 총 한 1.2466 파이가 결제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진다면 파이 지갑과 연결이 되는 것일 거고요. 이거는 파이 브라우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샘플일 뿐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생성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유저들이 파이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계하는 그런 플로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웹 3.0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는 이런 기업이나 그룹에서 또는 개개인이 대중들의 리액션을 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파이코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세상이 당연하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파이 설문조사 앱은 파이 OS에 등록이 된 앱으로 이 프로젝트의 개발 소스는 모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서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 이 소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프로젝트에 다른 아이디어, 다른 도움을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커톤부터는 파이코팀 또한 파이 개발자들에게 파이 OS에 등록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우승 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소셜. 네, 바로 소셜 미디어 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플랫폼 기능을 파이 블록체인 위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넥트 소셜 앱은 자주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해커톤 참여 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파이 소셜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죠. 멜딘이 이 프로젝트에 마케팅 관련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유명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이나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텍스트 형식의 글을 쓰고 어떤 소셜 활동을 하는 부분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앱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준우승 앱으로는 코인스크로가 있겠습니다. P2P 또는 B2P 물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에스크로 앱, 서비스 앱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파이스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는 코인스크로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고요. 간단하게 파이 전용 에스크로 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인스크로 플랫폼 위에서 상품을 거래를 할 때 셀러와 바이어가 거래 파이 액수에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요. 바이어가 이 리딤 코드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셀러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셀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이 거래가 양쪽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지불한 파이 코인은 셀러에게 가지 않고 일단 중간에 있는 코인스크로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홀딩이 됩니다. 그리고 셀러가 보낸 상품이 바이어에게 도착을 했고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코인스크로에서 바이어가 보낸 파이코인을 셀러에게 지급하는 플랫폼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준우승 앱으로는 파이캣플레이스라고 해서 파이 전용 P2P 마켓플레이스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도 이미 수많은 파이 전용 거래 플랫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딱히 다른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 수상 앱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BBS 챗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파이 플랫폼과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파이로 주고받을 수 있다거나 컨텐츠의 전체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도 파이를 결제하는 그런 유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코어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소셜미디어 앱은 특히 동일한 카테고리의 다른 앱과 비교해서
깨끗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초반에는 중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자동 번역 기능이 있었기에 자연스럽지는 않더라도 한국어로 바로 변형이 가능했고 타 앱에 비해서 쾌적한 사용이 가능했다라는 평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도 좀 더 지켜보았다가 다른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종목으로는 Pet for Pi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앱은 파이체인물과 관련이 있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코어팀의 얘기를 따르면 파이오니어가 파이를 사용해서 다른 회원들과 가상 애완동물을 수집하고 번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애완동물 사유 게임이고요. 애완동물을 돌보아 활력 점수를 향상시키고 또 개발자들은 이 애완동물이 NFT가 될 것을 상상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넷 앱에 있는 우수한 그래픽 디자인과 게임 내 경제성을 갖춘 이 게임은 파이의 유용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대표 에드윈과는 이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나눈 것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런 게임이나 예술작품의 그림은 NFT 토큰으로 발행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파이에서 이런 NFT가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코어팀의 파이 네트워크 개발 속도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NFT로 발행되기 전까지 다른 개발 부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파이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를 비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을 나중에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NFT 생태계가 개발이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스텔라에서 또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한창 준비 중이고요. 또 많은 스텔라 또는 파이 개발자들이 이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 상황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소로반 업데이트를 통해서 파이가 또 그대로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또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에드윈의 대회를 통해서 이런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에 들어온다면 파이채물과 같은 NFT 및 여러 기능들을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화들을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유틸리티 부분에서는 파일럿이라는 앱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를 사용해서 P2P 분산 물류를 용이하게 하는 파이 OS 앱이고요. 코어팀에 따르면 아직 완전히 기능적이진 않지만 매우 직관적이다. 코어팀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을 거래하는데 파이코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P2P 거래를 하는 경우는 배송에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런 배송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일럿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거래를 연결을 해주는 배송의 문제 또한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방형 혁신 관련해서는 보이스 오브 파이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 또한 파이 OS에 등록이 되었고 소셜 및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하나의 앱에 모두 혼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어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앱은 파이의 팁과 결제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파이 OS에 등록된 앱들 덕분에 이미 수십 개 다른 해커톤 제출물이 보이스 오브 파이 앱 프레임워크 위에 구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도 파이 브라우저에서 일단 테스팅을 해보니 첫 번째 느낌은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여러 소셜과 마켓 기능들이 저 같은 유저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정을 잘 해놓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파이 앱들에 이렇게 접속이 바로 가능한 기능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C 심사 라운드에 수상한 앱은 익스플로 파이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파이 해커톤 심사에는 파이 코어팀 외에도 VC 쪽에서 여러 필드에서 직접 참관해서 앱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었는데요. 여기서는 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익스플로 파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파이도어 앱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이 익스플로 파이 앱을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익스플로 파이에 접속을 했고요. 아주 대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흔히 보여드리던 파이도어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탈 어카운트, 토탈 파이어니어, 파이 마이그레이시 된 그 양과 락검량, 그리고 유통량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밸런스라고 해서 이거 클릭하면은 현재 계정별로 밸런스가 많은 것 순위 다 나오고 있고 마이그레이트 관련 정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다 클릭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다 움직이고 있고요. 블락 정보, 또 오퍼레이션 디스트리뷰팅이 되고 있는 정보, 락업 정보 다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정보 좀 디테일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대충적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익스플로러 여기도 클릭하면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스트림이라는
탭도 있고 또 Personal이라는 탭도 있는데 이건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xplore Pi가 대충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파이도 또한 이번에 수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코어팀에서 명예로운 언급 부분에는 이 파이도 앱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명예로운 언급 부분이란 위의 프로젝트들은 정말 훌륭했지만 해커톤을 위해 제출된 수십 개의 다른 인상적인 앱이 있어서 파이 이코시스템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거나 영감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앱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코어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앱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파이 네트워크 해커톤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요. 이 중 7개의 앱이 파이 OS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언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파이 코어팀에서는 파이 앱 개발을 위해서 현재 파이 OS에 등록을 하고 라이센스를 받고 오픈소스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